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전인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는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서는 또 개인적인 저희 제 어떤 일 때문에 좀 바쁘게 오늘 생활했고, 오후에는 또 잠깐 다른 곳에 또 갔었고, 저녁에는 잠깐 또 만난 분이 있었는데, 그쪽은 또 또 시행사 쪽이었습니다. 그 시행사 쪽에 저도 또 아시는 또 사장님이 또 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도. 그래서 잠깐 만나고, 그리고 또 제 일을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좀 실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 물론 시간 있죠. 있는데 굳이 제가 방송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문제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부동산이든 어떤 다른 곳이든 어떤 제가 투자를 할 때 제 나름대로 이게 꼼꼼하게 접근을 해서 투자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사기는 좀 안 당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편인데, 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저는 보는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 건물이, 좀 더 이렇게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진심어리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 뿐이지, 제가 여기에 뭘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또 그렇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저에 대해서, 저는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모로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지도 않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다른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피해가 어떤 가해자가 저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는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맞추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가난한데, 여러모로 이렇게 약자인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저지른 경우는, 어떤 피해를 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제가 그냥 사과를 받고 그냥 많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전략을 구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성격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릴까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는 걸 말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관점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또 암묵적인 비용들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리적인 측면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이 다 된다면은.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문제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이렇게 문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제가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은, 이렇게 본인들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에서가 이렇게 문제점이 없다면 칭찬을 좀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누군가가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한마디로 부패가 돼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월급을 엄청 많이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하고 모여셔가지고 어떤 일 처리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있으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형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형사사건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그 벌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인 경우가 있는데 이걸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형사사건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형법에 있는 어떤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요. 위법성 조각사유라든지 이제 애매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미처기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민사사건도 그렇고 패소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게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일 처리를 하실 때 그런 것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좀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연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은 합의를 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협의를 하자면 협의를 하는 로는 가십시오. 그리고 같이 의견을 아무리 예를 들어서 원한 관계를 지고 있는 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죽인,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걸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안 당해보고 당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마무리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겠죠. 굳이 그걸 경험했다고 또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많은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원수 시간이라도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협의할 건 협의하시고, 저기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지 마. 협의를 하시라니까요.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협의를 하시는 건 협의를 하시고, 그런데 법에 위반된다든지 그 집합금융 공동체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 그리고 민사든 형사적으로도 확실하게 성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애매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90%가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형사사건에서 분명히 처벌을 당한다는 게 분명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이게 반반이다라고 하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동전 던지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하고 같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물리학과를 졸업했지만은 그 엔트로피가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반반이 된다는 경우가 가장 애매한 거거든요. 아예 20% 정도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애매하다 싶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을 처리하실 때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 계신 분들의 딱한 심정은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이렇게 특히 추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마다 참 안쓰럽다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흑백 논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색깔을 빡 가지시고 시행사는 나쁜 놈이다. 아니면 뭐 관리인 어떤 뭐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나쁜 놈이다.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투쟁을 해서 전복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여러분들 행동이고 전략이거든요. 제가 진심 어리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뭐 아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모르는 게 참 많고요. 지금도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아서 저도 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제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인문학뿐만 아니고 뭐 이것저것 그리고 제가 또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가, 소위 말해서. 그 리더라는 분들은 여러분들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애매해서는 안 되고, 혁신가는. 리더는 이렇게 도 아니면 뭐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맞는 거는 맞다, 아닌 거는 아니다고 분명히 하셔야 되고, 애매한 거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잘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한테 만나는 분들 이런저런 만나보면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또 상대편에서 또 어떻게 행동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항상 우리가 객관적인 그 관찰자 입장에서 보시고 3자 관찰자 입장에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소유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입점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3자 저기 일반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상가를 바라보시고 이러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일본 사람들이 보는 관점 또 다른 나라에서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아실 거라고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어떤 이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 상대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대편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상대편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전략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방어 논리를 펼치고 또 공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 패를 여러분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시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협상을 하시고 원수라고 하더라도 칭찬을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거 있으면 더 칭찬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든지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하실 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처리하실 건 하시면서도 악수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끔 제가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냥 이게 이런 방송 자체도 그냥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있고요.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국가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많은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또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 뿐입니다. 별 그런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상대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같이 협의를 하셔라. 원수지간이라도 협의를 하셔라. 합의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셔라. 협의를 하면서 합의할 점은 또 합의를 하셔야 될 거지만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횡령이나 배임이라든지 형사사건에서는 최소 벌금 이상이라든지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이 확실하다 싶은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책임은 지게 하되 책임은 그래서 같이 안 만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감정적으로 또 어디 카톡에다가 올려가지고 죽일 놈 사는 놈 저 인간은 XX 놈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자식이 있을 거고 그분들도 태어나서 부모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처음에 주동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시각을 바라보십시오. 확실하게 성수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시라는 그러려고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 같은 거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애매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공적인 어떤 법률적인 공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관리인이라든지 뭐 관리위원회 횡포가 심하다든지 좋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것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 처리는 그렇게 하시면 그 일의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간에 그렇게 책임을 지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도 지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별개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하고 별개의 어떤 그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니까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어떤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결국에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추진하시는 분들, 관리인도 추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 세상에 원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잔상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흑백 논리로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가져가 협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해가면서 당신은 뭐냐 하면서 내가 뭔데 관리인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막 소리를 던져 그런 게 아니고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45도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리드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끌 수는 있다고 생각.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투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그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런 점은. 제가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자는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요. 다 알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어도 참고 가셔야 되고요. 다 알기 때문에 7번, 8번은 참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고, 제 나름대로 지금은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좀 깔끔하시다고요, 전부 다. 저한테 깔끔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한 5번, 6번은 제가 거꾸로 가서 사정을 말합니다. 왜냐면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정을 말씀을 한다고요. 정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각자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못났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합금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20단계까지 여러분 전략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럼 모르는 거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무리를 모여가시는 그 소유자분들의 입장분들은 모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본인이 다 안다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와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시행사 측의 수도자가 시행사 측은 또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시행사 측이라 하더라도 깔끔하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본인들이 팔고 나가더라도 자기의 있는 시행을 계속 또 다른 데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장님들은 상당히 제가 만나본 분들은 상당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먹튀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런 분들은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 이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책임을 본인들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고 확실하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고, 다른 분들이 보실 때 무섭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섭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에 계신 분들 자체가 똑똑한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지어야 되고 형사상으로 또 앉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당할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렇진 않고 그냥 대치 국면을 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을 사실을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알로 볼까요, 여러분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데 바보처럼 행동하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서도 결국에 나중에는 다 준비해가지고 처리해보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너를 고소를 하니 마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고소할 거니까 고소하시면 되고요. 말할 필요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한다 이런 것도. 아니면 민사사건으로 해가 처리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하고 만약 리드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쫙 모이시라고 한 다음에 그냥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형사사건도 그렇고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피해를 본 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좀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옛날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당파적인 싸움처럼 흑백 논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집합 건물도 그렇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심 어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집합 건물도 하물며 그랬는데 집합 건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제 분양을 받으셔가 투자를 하시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랬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또 거시적 관점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동조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눈여겨 봐주십시오.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표를 찍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상은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집니다.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요. 잘못한 것들은. 역사는 그것을 시간적인 역사를 쫙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계에서도 역사를 쫙 보시면 누군가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어떻든 그에 따른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안 떠들더라도 이렇게 다 본인들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합 건물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입증서를 다 확실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원수하고도 협상을 하시라. 미워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여러분들 리더로서 같이 가야 될 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일반 분들은 어떻게 뭘 잘 알겠습니까?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경제를 배웠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든 나날에 십시일반 돈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노후 관리나 뭘 하려고 하시는 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적어도 그래도 우리 부모 같기도 하고 내 이웃집 그 이모 같기도 하고 내 이웃집 삼촌 같기도 하고 내 동생 같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다면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이기는 게임을 하시라는 거고요. 확실하게 이기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는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애매하게 들어온 리더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생깁니다. 결국에. 애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더라면 참아야 되는 거죠. 애매한 경우는. 입증서를 다 마련할 때까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참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공 아닐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저번에 실리를 먼저 따져는 그게 후편이라고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 이렇게 이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좀 바쁠 것 같거든요. 이번 주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이끄시는 분들은 상당히 여러모로 특히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은 힘드실 거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실제 또 건물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앉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되면 입점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입점주분들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우리가 투명하게 가셔야 되고요. 시행사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거기에 안락한 이렇게 구매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진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동기가 그런 의미로 앉아 가신 분들이라면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처음 동기를 그대로 간직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시행사 여러분들도 잘 하실 겁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할애한 것 같습니다. 벌써 34분이거든요. 좀 지겨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네 싶으죠. 정말 몇 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마다 좀 그렇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차도 오시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커피숍에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가시고 그렇다고 아는 것은 없고 어디 막 주워 들으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질르고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늘 겸손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시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전략이 여러분들 20단계, 30단계가 안 나오고 2단계, 2단계, 저단계, 저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갈 거고 하는 것이 다 안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상을 하시고 준비할 거는 준비하시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저는 늘 우리나라 집합건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기만 집합건물이라 잘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투명해져요. 세금 관계도 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를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